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3년 시작하는 첫 주에 코스피와 미국 시장, 또 조선주 움직임,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 움직임 매우 특이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YTD는 1.26% 올라 있는데 조금 전 마감된 미국 시장은 지금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 그림 쪽 한번 보시는 것처럼 특히 나스닥 부진은 여전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4분기, 1분기 이렇게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는데 코스피 미국 시장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디커플링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게 오늘 한꺼번에 다 정상화 시킬지 이것도 당연히 주목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상화 된다면은 코스피가 많이 내린다는 뜻이죠. 하여튼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다음에 신한지주,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그 수익률 상승이 지금 상당히 돋보입니다. 같이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독 조선주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4개사가 다 이제 폭삭 주저앉았고요. 그런데 23년은 조선주 희망의 해 아닙니까? 흑자 전환하고 추세 상승 5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잔뜩 기대하고서 희망의 문을 열었는데 완전 지옥길입니다 이거. 그래서 야 역시 주식은 뒤통수부터 단단하게 단련시켜 놓고 이 시작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YTD 수익률 보면은 현대미표가 마이너스 11.36%, 현중이 마이너스 8.62%, 대우가 마이너스 5.54%,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3.42%입니다. 그런데 한조에는 올랐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조에는 조선조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삼성중공업 주가가 급락을 해서 야, 저게 또 무슨 숨겨놨던 썩은 악재가 또 터지나 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지금 현대미포하고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이제 폭락을 했다는 건데 이건 조선업종 전체에 어떤 악재가 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진처럼 에너지 가격 급락한 거, 특히 가스 가격 대폭락한 거 이게 플랜트 발주했던 그 연기 가능성 때문에 저런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금년에 수주가 폭삭 줄어들 것 같다. 그런 그 잘못된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23년에도 수주 호조세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 이미 올렸기 때문에 조선비즈 같은 저런 그 보도에는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수주 실적이 말하는 것이니까 이 삼성중공업 비롯해서 다른 조선사들이 수주 공시를 내기 시작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사정 변경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변화를 한번 봤는데 그림 한번 보시면 말이죠.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12월 마지막 주에 외인들 집중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신년 1월 2일부터 5일 사이 4일 동안에 이 장 중에는 연일 대규모 엄청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장 마감하고 나면은 다시 또 대규모로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율 변화가 어느 정도인가 보면은 1월 1일 지분율이 17%인데 5일 그 지분율 16.59%로 꼴랑 마이너스 0.41% 줄었습니다. 주식수는 한 366만 주가량 감소한 건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1주만 더 앞당겨서 12월 21일 이후에 2주간을 비교를 하면은 삼중 외국인 지분은 0.59% 올랐습니다. 즉 주식 수로는 512만 주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 지분율 상승 추세 이거는 변한 거 없다,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림 보시면은 2주 기준으로 본다면은 외국인 지분율을 가장 많이 상승한 게 삼성중공업이고 그 다음에 현대미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하고 신용장부 추세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그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세 번 유상증자하면서 상장 주식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주식 공매도 수량, 신용잔고 수량 요걸 보는 게 아니고요. 공매도 잔고가 전체 상장 주식수의 몇 프로인가 이게 프로테이지를 구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분석 기간 동안 상장 주식 수에 대한 공매도 수량, 신용잔고 수량, 요 비율을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보시죠. 그래서 그 최근 공매도 비율 저점은 최근 저점이 22년 8월 하순경.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3분기 시작하기 전 그때죠. 그래서 그 이후 공매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경에는 거의 그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여기서 공매도 비율이라는 것은 상장 주식수 분의 공매도 잔고 수량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증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공매도 한 세력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공매도를 했을까?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왜 공매도를 했을까? 3분기에 삼성중공업 수주 둔화. 요게 일시적인 둔화가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봤지 않겠습니까? 조선업 수주가 피크 아웃 될 거다라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중의 4분기 수주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프렌트 수주도 이제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도 숏 커버링 안 하고 공매도 잔고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의 최근까지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의 4분기 수주 회복 이것도 일시적으로 보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현대미포,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이런데 대부분 3분기 이후 수주가 좀 뜸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공매도 잔고율은 지금 장기 저점 근방입니다. 공매도 잔고율은 사상 최저 수준 근방입니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을 때가 가장 높았을 때가 과거 주가 고점 부근이었을 겁니다. 2007년, 8년 이럴 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가총액, 그 다음에 수주잔고 요 장기 추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3년 현재 수주잔고는 317억 달러로 추정을 하는데 이게 302억 달러가 삼중 IR에서 게시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15억 불 FLNG 더해서 일단 317억 달러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4조 3천억입니다. 4조 3천억. 그런데 2018년에 수주 잔고가 184억 달러일 때 그때 시총이 물론 그때는 시총 고점인데 5조 3천억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높습니다. 20년 수주 잔고가 222억 달러에 불과할 때도 시총이 4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림에서 22년까지 시총은 일단 당시 고점의 시총을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도 지금 같은 말인데 결국은 현재 시총은 수주 잔고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말이죠. 수주 잔고는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총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이게 수주 잔고와 시총도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가 전망 앞으로의 주가 전망 이거는 23년 이후에 수주 전망에 대한 각 세력의 입장 차이 이제 반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LNGC, 탱크선, 컨테이너선 이게 이제 주요 3개 선종이니까 우리가 주로 수주하는 것. 탱크선에도 종류가 많을 테고요. 이럴 텐데 이 주요 선종에 대해서 이건 주로 해외에서 발주를 할 테니까요. 해외 선사들의 발주 계획을 과연 누가 가장 잘 알까? 만약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세력들이 저렇게 팔아치운다면 그걸 어떻게 알까? 이런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특히 FLNG나 FPSO 이거 지금 입찰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FID, Final Investment Decision, 요 준비 중인 프로젝트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 결국
언제 누구에게 발주될지 이걸 누가 가장 잘 알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 궁금한데 말이죠. 저 이제 자신 있게 그 공매도 때리고 매도하는 세력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입장이고 또 이제 그 반대에 있는 분들은 또 그와 달리 반대로 이제 그 어떤 판단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수주가 늘어난다고 본다면은 당연히 매수를 하지 왜 팔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궁금한데 결국 이런 결정들은 가만히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해외 언론을 잘 분석하면은 어느 정도 그 더듬어 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이 외신을 열심히 이제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이 있으면 이제 공유하려고 하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 조선주 급락은 결국 상당히 지금 이례적이다.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의 이 이상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 결국 수주 공시 아니겠느냐. 그래서 23년 1호 공시를 지금 눈 빠지게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감기가 지금 거의 다 나았는데요. 결국 저는 병원을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거의 다 나았는데 이렇게 이 녹음을 하다가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면은 지워버리고 새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여러 번째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좀 말랐네요. 그 목이 말라갖고 장기침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게 하이닉스 주가 급등 현상입니다. 급등 현상.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매출이 늘고 재고가 줄고 이익이 증가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말이죠. 매출 줄고, 매출 늘고, 재고가 줄고 이익이 증가할 것 같아야지, 그래야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개인 소비재인 전자기기들 수요가 증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까? 여기서 스팟 가격 그 그림 한번 보시면은 저건 횡보라고 봐야겠죠, 저거. 뭐 오를 폼 잡다고 봐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횡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삼성 제품, 하이닉스 제품은 명품입니다. 명품. 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지구상에서. 물론 뭐 그 마이크론도 좋지만, 그래서 명품 반도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최우량 단골들이 고정 거래 가격으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 제품이나 하이닉스 제품이 스팟 가격에 나가는 거는 좀 뜸하죠.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고정거래 가격은 협상으로 정해지는데 이거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이번 12월 산자부에서 1월 초에 발표한 12월 수출 전망 거기서도 고정거래 가격 하락하는 걸로 발표됐습니다. 여전히 하락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될 텐데, 이게 미리 상승한다는 걸 미리 이제 예상을 했다는 뜻입니까, 저게? 대단하죠.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하이닉스 주가 급등을 하려면은 오르는 것이 정당화 되려면은 중공으로 메모리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 한두 번 늘어나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정이 있다면 그걸 하이닉스 수출 담당 임원이 과연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가령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정보를 먼저 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시장에 전파될까? 지금 하이닉스 오르는 것처럼 저렇게 시장에 전파가 될까요? 물론 저런 방도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는 세력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샀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긴장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투자세액 공제인데, 이거 확대된 이거 호재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짜리 호재일까? 이런 겁니다. 가령 이익이 피크치보다 좀 줄어들 뿐이고 투자도 줄이지 않고 예정대로 투자를 한다는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한 호재이겠죠. 바로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 줄어드는 만큼. 그런데 하이닉스한테는 그 효과가 반감될 것 같습니다. 호재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죠.
이미 투자를 계획의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저 세액공제인데.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이 아무리 그 좋은 게 계속 나온다 한들 시장 자체 글로벌 시장이 지금 불황인데 호황으로 이렇게 시장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정부의 능력 밖이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 반도체 지원 정책 좋습니다.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온들 하이닉스의 고통을 줄여줄 뿐이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투자 의견은 저는 여전히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매수해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간밤에 그 미국 반도체주 움직임도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들은 전부 급락세입니다. 급락세. 근데 마이크론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이제 따라정이 된 거 아닌가 막 이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중공 수출 수입 추세 한번 보시면은 중공의 수출이 10월부터 전년비에 감소세로 변한 거, 그 다음에 더 가속되는 모습, 이거는 이전에 한번 그 분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그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거 풀었다, 그 규제 완전히 다 풀었다, 빗장 풀었다고 해서 수출입이 다시 반대로 돌아갈지, 요게 이제 그 주목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지금 그 중공 수출입이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예단할 수 있을까요? 예, 의문입니다. 그렇고 지금 12월까지 한국 그 수출 통계를 가지고 이제 밝혀진 팩트는 뭔가? 중공 수입은 더 심하게 감소했고, 이 말은 한국의 수출 감소, 대중공 수출이 크게 줄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 감소는 요는 이겁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와 중공 수출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게 지금 그 해소된다, 이제 곧 해소된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예, 저는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판단은 좀 전에 말씀처럼 매도하는 게 맞다,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지금 신년 시작하면서 주가 흐름이 뭔가 하여튼 이상한데, 이거 결국 아마도 어떤 미친년이 치마를 거꾸로 입고 늘뛰기 한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조만간 한번 큰 상황 한번 나겠다. 네,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그 경제 데이터 일단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음 주 목요일 12월 CPI 발표인데 11월의 큰 폭 그 상승률 둔화한 그 추세 이어진다, 이런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그 저희 어떤 제가 분석한 것과 다르질 않고요. 그다음에 12월 고용보고서 오늘 밤 발표하는데 예상치는 다행스럽게도 더 좋아진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지면 그 악재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시장에 그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소비 지표 그 하나 보시죠. 그것도 지금 악화된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1월 말경 그 속보치가 발표 예정인데 그게 미국 4분기 GDP 아닙니까? 요 이제 전망치 나왔는데, 예? 그 애틀란타 연준에서 나오는 거 이게 3.8%로 수정 발표됐습니다. 이전 전망치는 3.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저 같으면은 이제 곧 그 2월 초에 그 FOMC가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금리 인상폭 25bp로 올리거나 아니면 한번 쉴 가능성, 즉 올리거나 쉬거나, 올릴 때 25 올리거나, 뭐 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0bp 올릴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쉬어갈 조건은 뭐냐? 월 말경에 PCE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가 현저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없이 한번 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데, 요거는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아마 설 쉬고 나면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패드 위치 전망치는 25bp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장의 예상과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움직임도 보면은 이것도 아직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수익률 곡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 몇 번 말씀드렸는데 10년 국채 수익률 같으면은 그 4% 넘어가면은 4% 금방 이렇게 되면은 매수하고요. 3.5% 수익률 3.5% 밑으로 내려가면은 팔아버리고요.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그 박스권 그 형성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봤는데 뭐 이것도 지금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같으면은 지금 그 속락할 상황이 거의 없는데 가령 반도체 주식은 그 하락하는 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테슬라 같은 거 저 뭐 빠지는 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뭐 그렇게 하락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미국 시장은 크게 하락할 거예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올라버리고 하여튼 뭔가 지금 그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속히 이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